이렇게 금융위기 우려감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빅테크와 비트코인에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보며 기관들은 금융주 위기를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생각하며 단기적으로는 계속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폭락은 나오지 않고 중장기적인 우상향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강하게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수요일에 크레딧 스위스의 채무 불이행 관련해서 또다시 금융주가 들썩이며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SVB 사태로 인한 금융주 위기가 유럽까지 퍼지자 유럽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한국 시간으로 6시 정도부터 나스닥 선물지수도 같이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때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터져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락하고 개장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비롯한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발표된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스위스 국립은행이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월가 기관들은 금융주 위기로 쏟아지는 악성 매물을 모두 받아내고 나스닥이 플러스 0.05%로 양전하여 마감했습니다. 미국 은행주들이 또 한 번 크게 하락하자 S&P 500은 마이너스 0.7% 하락했습니다. TQQQ는 1.45% 상승해 23.11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45주 그대로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쯤부터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 회장이 추가 재정 지원을 못한다고 발표하자 채무 불이행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가 급등하여 주가는 폭락하고 사상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스위스 국립은행이 나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며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려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반등했지만 전체적인 유럽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못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주 위기가 유럽까지 퍼지자 수요일 주요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으며 유로존 채권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목요일 유럽 금리정책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무리하게 50bp를 인상하는지 안전하게 25bp를 인상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터지고 나서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 PPI와 코어 PPI 모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헤드라인 PPI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상치인 5.4%를 크게 하회하는 4.6%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PPI 상승세를 끌어내린 것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1월에 에너지 가격은 5.2% 상승했지만 2월에는 작년 러시아 전쟁 이슈로 폭등했던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저효과로 오히려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률 하락이 CPI에 이어 PPI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금융위기 이슈가 터지자 WTI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분간 에너지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물가지수 하락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PI 발표 이외에도 소매 판매, 기업 재고, 주택 시장 지수 등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1월에는 크게 반등하며 3% 상승했던 소매 판매가 다시 감소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호재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11시에 발표된 주택 시장 지수는 예상치인 40을 상회하는 44로 발표되며 최근 3달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 미국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 꼭 필요하지만 경기가 침체될 정도로 급격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는 것은
미국 은행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다행히 수요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지수를 통해 확인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합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주들의 위기는 남아있으며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전망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금리정책 회의에서 25bp만 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완화되자 2년물 채권금리는 또 한 번 크게 하락해 순식간에 4% 아래로 내려왔으며 금융위기 우려감이 계속되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해 3.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현재 월가 세력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 우려를 금리 전망 완화라는 호재로 포장하여 쏟아져 나오는 악성 매물을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세력들은 빅테크를 위주로 매수하며 나스닥을 끌어올렸고 나스닥은 수요일 크레딧 스위스 악재를 버텨내며 장단기 이평선 위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빅테크보다 변동성이 더 큰 대표적인 위험자산 비트코인에도 최근 들어 기관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우려감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빅테크와 비트코인에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보며 기관들은 금융주 위기를 이용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생각하며 단기적으로는 계속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폭락은 나오지 않고 중장기적인 우상향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 시장은 주가 등락에 따라 금융위기다 아니다 하면서 일희일비할 것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4월에 실적 시즌이 시작될 때는 더 이상 금융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실적 시즌이 되면 또 단기적인 실적 이슈에 따라 시장은 일희일비할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5월이 넘어가면 재무부 부채 한도 이슈를 가지고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찾아온다 아니다 하며 시장은 또 일희일비할 것이고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 하면서 단기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집착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이 열리는 동안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은 단기적인 시장 이슈에 집착하며 휘둘리지 않고 각자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